평소보다 뭐 더 쉽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아니 막 우리가 평소에 봤던 것보다 막 더 쉽진 않았, 막 엄청 쉽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거 내면서 그래도 시즌 4에 막 좀 과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전반적으로 점수들은 평소에 봤던 점수에 비해서 조금 오른 것 같네요. 아니야. 너희가 실력이 늘어난 거지. 실은 초등학교 졸려했을 텐데 잠이 많이 깼어요. 틀린 거 잠깐 고쳐보시고요. 17, 18이요. 정석으로 푸는 게 때리면서 나아요. 이거는 정석으로 풀어도 오래 안 걸려요. 17번은. 18번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정석으로 하기 싫어서 때렸는데 못했어. 한 번에 다 걸리고.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 문제들이야. S56가 있겠어요. 11일 20일 저를 쳐다봐요. 자꾸 눈이 맞아서 아까부터 이렇게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반응을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너희가 이제 그 고생하고 이제 애쓴 걸 아니까 자랑스러운 거지. 여행이 즐거우신 게 아니라. 오키나와의 두근두근 나 아직 그 막 호텔이랑 이런 거 예약 하나도 못 했는데, 바빠가지고 예약해야 되는데. 나 사실 오키나와에서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성당만 알아보신 거예요? 성당밖에 안 알아봤는데. 유명하다기보다는 성당 가려고 렌트는 했고, 렌트하고 성당밖에 아직 안 알아봐서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몰라. 정말 놀러 갔다 오는 느낌 아닐까? 아, 그래? 관광지 아니야? 관광지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런 거 없어요. 오사카처럼 나 막 스노클링 예약해야 되는데. 오사카처럼 막 교통물이 딱 떠오르는 건 없고 그냥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일본의 최남단이잖아. 오지게 덥다? 빡치다? 니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려야 되네? 근데 너무 어릴 추라우 구미 수족관? 너무 오래돼서 거기는 가봐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 거기가 무슨 세계 3대 수족관이라면서요. 거기 진짜 고래상어 있대, 수족관에. 고기가 몇만 리터일 나 고래상어랑 교감하고 올게. 펭귄도 있는 거 펭귄은 당연히 있지 않을까? 펭귄은 육산 빌딩에도 있어. 아쿠아리움 저기 제주도에도 있어요. 코엑스 문어랑 제가 그렇게 교감을 그렇게 잘하거든요. 네? 코엑스 문어랑 내가 교감을 또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있어요. 응. 문어랑 어떻게 교감을 아, 잠실이었나? 롯데월드였나? 가본 적이 롯데타워인가? 어쨌든 롯데타워 아니면 코엑스에 있는 문어 한 마리랑 제가 교감을 오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어랑은 교감할 수 있어요. 닮아서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뭐? 닮아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머리숱은 좀 많지 않나? 약간 설득당하는 기분이네. 뭐야지? 그래서 나중에 진짜 확인해봐.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저 생물쌤한테 물어보세요. 교감했냐고. 진짜 내가 문어랑 둘이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문어는 이렇게 촉수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교감 오지게 했어. 거의 한 30분 동안 교감했어. T예요 무슨? 30분 동안 문어만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문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닮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넌 진짜 내가 평생 잊지 않겠어. 넌 내가 절대 까먹지 않을 거다. 하고 죽어야지. 두고 보자. 하고 죽어야겠다. 두고 보자. 몰라. 말을 하고 이제 두고 볼 시간이 없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 말인가? 닥쳐 이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시즌4 1회는 첫 페이지는 질문만 받고 넘어갈까 하는데 질문 있을까요? 첫 페이지에? 근데 첫 페이지에 4번 같은 문제가 네. 많아요. 첫 페이지에 4번 같은 문제가 많냐고요? 아니요? 다 불러줄래요. 뭐? 답이요.
뭘 다 풀었잖아. 참 밀렸다고 확인해보세요. 아니야, 됐어. 그 4번은 보통은 요 자리에는 얘가 안 나오지? 얘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쯤 갔을 때 이제 나오죠. 그래야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고 6월, 9월은 조금 쉬웠잖아요. 첫 페이지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죠. 첫 페이지 딱히 질문 없을까요? 넘어가도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가봅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질문만 받을 건데 두 번째 페이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내가 좀 오래 걸렸다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다. 12번 그리고 10번 12번 그리고요 11번 그럼 10, 11, 12 이렇게 볼까요? 앞에 7, 8, 9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10번부터 한번 보죠. PPT 뭐야? 왜? 최신 기술이야 임마. 자, 이거 보면요. 끝난 거 아니야? 다 풀렸어요? 아, 이거 우리 원장님이 색 조절해가지고 수명 연장만 만들어 놨거든. 연장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연장이요? 수명 연장. 지금 이제 없는 힘까지 다 끌어서 빛을 쏘고 있는. 근데 옛날 거보다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진짜인데? 아닌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진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써서는 안 될 빛까지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빨리 수리해야 돼요. 근데 수리가 힘든가 봐. 자, 2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홀이 나와 있는데 자, 2주기에서든 3주기에서든 어쨌든 간에 홀은 범위가 0에서 3 사이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다. 이제 요거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뭐 주기율 문제든 오비탈 문제든 홀이 나오든 이런 것들은 범위 잡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A하고 A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0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냥 바로 모순이 떠요. 그래서 A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1이 되는 요 경우의 수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내가 2를 넣었을 때 요 친구가 1이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ZXW라고 했으니까 일단 Y는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상태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원자가와 홀전자 수의 차이가 Y가 W의 2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자, 이 Y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2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2가 됐을 때 될 수 있는 거는 탄소 아니면 산소밖에 없겠죠. 그럼 탄소라고 했을 때는 4, 2가 될 거니까 탄소일 때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산소일 때는 6하고 4가 2가 될 거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Y가 W의 2배라고 했을 때 W가 가져갈 수 있는 게 1하고 뭐 2 요 정도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W가 홀이 1이니까 리튬일 때 안 되고요. 그쵸? 붕소일 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붕소일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요 정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게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제1이온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려준 다음에 이온화랑 홀이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요런 거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지. 요렇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제1이온화가 Z가 일단 X보다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X가 이제 0이라고 잡았을 때 Z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얘밖에 없을 거고요. X는 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X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W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짜리인 건데 얘보다 작은 게 지금 두 가지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W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Y가 들어가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Y가 이제 얘를 가져가면 그냥 끝나버렸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만약에 모순도 한번 잡아볼까? 자, 얘는 3짜리는 어쨌든 질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원자가가 5개에다가 홀이 3인 거니까 얘가 2가 되거든. 그럼 1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홀전자가 2이면서 얘가 1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이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모순이구나 라는 거 그냥 잡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요거까지 잡았으면 뭐 기억 니은 디귿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됐죠? 넘어가시죠. 자, 1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 자,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A 몰롱도의 밀도가 Dg per 밀리리터. 자, X몰이 녹아있는 100g의 A 몰롱도 A를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나열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를 이 안에 결국에는 뭘 하고 지금 뭔가를 만든 거거든? 그럼 얘가 0.2몰롱도의 200ml를 최종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0.04몰을 그냥 최종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몰로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만든 수용액을 이 A라고 하는 몰롱도를 꺼내서 거기서 다시 몰롱도로 전개를 할 것인가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요. 둘 다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그냥 몰을 쓰겠다라고 하면 얘가 100g이니까 D분의 100ml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D분의 100ml의 X몰이 있는 건데 이 중에서 Y만큼 갖고 온 거니까 100분의 DY배가 되면은 이 안에 100분의 DXY 몰이 될 거고 이 값이 0.04다. 이렇게 놓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몰농도를 쓰게 되면은 어차피 그냥 MV는 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몰농도를 그냥 바로 꺼낼 수가 있겠죠. 이게 100분의 DX 몰농도가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부피 Y를 넣었으니까 얘가 100분의 DX Y 몰이 되겠다. 이렇게 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0.0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합을 해보면 DXY가 4다 라는 거 일단 먼저 하나를 꺼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만든 A 100ml라고 했는데 이게 0.2몰 농도 100ml입니다. 그럼 이 안에 20ml몰이 들어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A몰 농도 Yml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이제 꺼내온 거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dx y 밀리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 값이 얼마다? 300b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dxy가 4라는 걸 잡았으니까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20ml) 아, 잠깐만요. 저게 100분의 DXY는 밀리몰로 변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근데 나머지는 다 아, 얘는 진짜 몰이구나. 그래서 얘가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럼 얘가 40이니까 B가 얼마가 나오죠? 60, 5분의 1이다. 요거 이제 꺼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꺼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 곱하기 y 곱하기 b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곱하기 y가 d분의 4라는 거 꺼내줄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b를 곱해주면 5d분의 4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그냥 편한 쪽으로 가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패턴이 이쪽이니까 그 풀이 방식을 여러 가지로 쪼개는 것보다는 뭐 정 필요한 게 아니면 기왕이면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2번 쪽으로 가시고요. 자, 12번 문제. 일단 저거를 그냥 응? 괜찮아요. 뭐? 저거를 DXY 아, 그건 너무 손해보는 거지.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나하나 다 꺼내는 거. 그래서 몰롱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꺼내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그냥 종합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이제 얘 한번 가봅시다. 내가 얘네들을 둘 다 1g씩을 이제 반응을 시키겠대. 자, 그런데 A의 원자량이 X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X분의 1몰을 반응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때 발생한 V1L를 주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부피가 이제 V2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원자량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1대1이니까요. X분의 1몰일 겁니다. 그럼 이게 부피가 V1분의 V2가 될 거니까 얘는 V1분의 V2 X몰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3분의 2를 곱한 거니까 이게 3분의 2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B의 몰수가 될 거고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2V2분의 3V1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분자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대입을 해주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13번 문제 보시죠. 자, xn 플러스 3n몰이 들어있는데 자, 충분한 양의 y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그럼 반응비가 3대2가 된 거니까 얘가 2가라는 건 그냥 바로 잡고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뭐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뭐 기억니은은 문제 없을 거고 자, 디귿만 잠깐 보면 자, 이제 x2 플러스가 2가 있다라는 건 잡았는데요. 자, 여기다가 y를 1만큼을 넣었다라는 거지. 그럼 y가 3가짜리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0에서 얘가 이제 1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3이 있었구나. 얘가 3이었네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플러스 6이 될 거니까 얘도 이제 플러스 6이 될 건데 이 전화가 지금 플러스 3이죠. 그럼 얘도 플러스 3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1.5가 되겠다. 그래서 합이 2.5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답이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됐을까요? 넘어가시죠. 자, 14번 문제. 자, 유효했잖아인데
자, 질소, 산소, 플로린, 황, 염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크기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황, 염소가 있는데 같은 족의 경우에는 이렇게 커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얘하고 얘가 제일 작다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큰 거니까 제일 작은 놈이 질소, 제일 큰 놈이 염소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친구가 산소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홀이 D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D와 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산소, 여기에 황 잡아주고 나면 남는 게 플로린 이 자리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면 뭐 기억, 니은, 디귿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넘어가시고요. 자, 15번 문제. 자, 얘가 조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보시면 25도씨라고 되어 있고요. HCl, H2O, NaOH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얘가 H2O라는 건 알 수 있거든. 그렇죠? pH와 pOH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가 H2O라는 건 문제없이 잡아줄 수 있는데 자, 나하고 다가 누구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한번 봐봐. 이게 pH하고 pOH의 차값인데 절대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이면 어떻게 될까? 음수가 나오겠죠. 염기면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차이값에서 요 차이값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 말고 불가능하겠네.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요 친구인데 얘가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얘가 NaOH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얘가 HCl이 되겠다라는 거 이제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물질이 뭔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 좀 빨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죠 뭐.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A를 먼저 구해보면요. A가 X에서 14-X를 뺀 거니까 2X-14가 나올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2Y-1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네. 그럼 A에서 B를 뺀 거니까 이렇게 뺐을 때 이 값이 16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2X-2Y가 요게 싹 다 지워질 거니까 그냥 16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럼 X-Y가 8이다 라는 거를 먼저 하나를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보면요. 자, 가와 다를 혼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다는 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잡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섞었는데 얘는 지금 10mm야. 그리고 얘는 90mm예요. 그럼 둘이 섞이면 결국에 뭐 한 거야? 10배 희석을 한 거죠. 그럼 pH는 7을 중심으로 1씩 움직일 테니까 얘의 pH가 어떻게 돼? y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그래서 이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와 나를 섞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배 희석인데 얘는 염기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pOH도 마찬가지로 7을 향해서 1씩 움직일 거니까 1만큼 커지겠지. 그럼 얘가 15-x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10에 15-x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빼주는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4가 2가 된다는 소리니까 x 플러스 y가 10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 둘이 조합을 하면 x가 10이고 y가 2라는 걸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으면 문제를 다 푼 거죠. 그래서 pH-pOH가 의외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분수꼴이 나오면 땡큐죠. pH분의 pOH야 얘네들의 합이 14인 걸 이용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H3O 플러스의 농도분의 OH 농도. 요게 조금 더 복잡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pH와 pOH의 차라고 나와 있고 절대값이란 말이 안 나와 있고 상대값이 주어져 버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구했으면 문제 다 푼 거지. 응? 하세요? 저렇게 안 구하고 했더니 그냥 저거 저 16가 앞에서 저 pH, pOH 빼는 거 나열한 다음에 희석은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 참합 이용해서 저거 오, 구한 다음에 똑똑하다. 그 다음에 NaOH가 더 높아지니까 그냥 때렸다는 거잖아. 잘했어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둘 다 10배씩 희석인 거예요. 그럼 둘 다 1씩 움직인 거니까 결국에
요 놈의 OH-하고 요 놈의 pH가 2 차이가 난다라는 걸 그냥 그걸 때렸다라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풀이가 좋아요. 좀 빨리 나왔을 거야. 근데 문제가 그 수능장에서 보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였다 그러면은 또 괜찮아요. 좋은 풀이 맞아. 근데 이거는 뭔가 정형화를 시켜서 외우기에는 좋은 풀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막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좀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의 풀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 요 문제에서 먹힙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시죠. 16번. 자, A몰롱도 10mm라고 했으니까 10A에다가 0.5몰롱도 15mm니까 7.5. 그래서 부피가 50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20 넣었고요. 그럼 얘가 0.1에다가 부피가 X니까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7번 문제.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이라는 게 뭘까? 요거 의외로 그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기출 패턴으로 많이 나왔던 거를 말을 바꾼 거거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에다가 양성자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원자량분의 양성자예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뭐야? 원자수가 원자량분의 1이죠. 거기다가 양성자를 곱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량수를 쓰기로 한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네. 이거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 됐을까? 자,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다예요. Pg 양성자 수인데 1이 들어가면은 원자 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1몰에 들어있는 그 양성자 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한번 꺼내봅시다. 요 친구들. 자, 얘네들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마찬가지로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분의 양성자비인데 동위원소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게 같겠지. 이것도 같겠죠. 맞아요? 그럼 중성자가 지금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얘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4로 바꿔보자. 그러면 얘가 8이 되겠죠. 그럼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겠지. 그럼 그대로 2배씩 올려주면 딱 떨어지겠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B가 16, B 플러스 2가 18이라는 걸 꺼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8번이 산소구나. 요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요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몰과 X몰이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요것도 우리가 한 1년 전, 2년 전 때 많이 나왔던 동위원소 패턴인데 얘네들 잘 보면 양성자는 어때요? 똑같죠? 같은 물질이니까. 중성자는 어때요? 같은 몰일 때 얘가 이만큼 크죠? AX 중성자수 똑같을 거고 BX, BI 똑같을 거고 B 플러스 2와 2만 이만큼 큰 거니까 같은 몰 수면 몇 몰이 큰 거야? 중성자가 2만큼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차피 지금 요거 잘 봐봐. 요거 어때요? 얘네들은 양과 중이 같죠? 여기도 양과 중이 같죠? 얘는 중이 양보다 2만큼 크죠? 그럼 결론적으로 1로 넘어가면서 중성자가 2만큼 큰 건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교를 해도 얘보다 2만큼 큰 겁니다. 됐을까? 요거 지금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양성자가 66이다? 중성자가 70이야. 몇 차이 나죠? 4 차이 나죠. 이몰이구나. 요거를 이제 꺼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X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리고 나면 이거를 양성자로 꺼내는 방식도 있는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중성자를 한번 이걸 다 꺼내보면요. 이게 얼마야? 136이 나올 거야. 이게 양과 중의 합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질량수의 합이죠. 양과 중의 합이 질량수니까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건 질량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A가 몇 몰 있어? AX가 1몰, 여기 2몰이니까 3A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2몰 있고요. 여기에 2몰 있으니까 4B. 그리고 B 플러스 2가 2몰 있으니까 2B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136이다.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꺼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6B가 나오는 건데 B가 우리가 16이라는 거 꺼냈으니까 얘가 96이죠. 그럼 둘의 합이 100이니까 A는 10이다.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아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정답은 3번 나옵니다. 풀기 전에 네? 양성자수 66가 뭐한번 정도 뭐라고? 때려봐도 돼요. 양성자수를 뭐? 양성자수 가지고 양성자 총량 가지고 한 번쯤은 때려봐도 돼요. 그건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써도 돼요. 오래 안 걸리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내가 얼마큼의 리스크를 감당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릴 때는 때렸는데 이게 답이 만약에 나오는 시간이 오래 안 걸려 보인다. 그럼 그냥 무조건 때려. 만약에 검증하는데 막 10초 이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근데 막 얘가 17번, 18번 이런 문제를 내가 때릴 거야. 그러면 나라면 한 30초까지는 써볼 생각이 있다. 의향이 있다. 때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얼른 돌아가서 정석으로 풀 줄 알아야겠지. 때려보는 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30초를 썼어. 근데 만약에 못 풀었어. 그러면 30초 손해본 건데 해봐야 양적 관계를 푸냐 못 푸냐. 그런데 만약에 30초를 썼는데 이게 그냥 맞아버린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한 1분, 2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킬러를 오히려 2개를 더 풀 수도 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30초 정도는 사실 16번, 17번, 18번 정도 문제에서 30초 정도는 내가 여유롭게 때려볼 수 있다. 물론 앞쪽을 조금 잘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앞쪽이 오래 걸렸으면 이제는 선택권이 있죠. 때려보고 안 되면 넘어가 될 수 있어. 그 시간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맞게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를 받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 때리다가 안 돼.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려. 근데 막 4, 5분 동안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미리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18번 보시죠. 근데 때렸을 때 얼마나 걸렸어? 처음에 아까도 CO2 아니면 N2일 것 같아서 그치, 이제 그 정도 감각은 올라온 거지. 때리니까 바로 나오고. 그래서 바로 나왔겠지. 그래서 산소였으면 16, 18 잡았겠지. 네. 그러면 개꿀이죠. 잘했다. 그래서 만약에 동위 원소가 나왔는데 XY3꼴이 나왔다. 그럼 뭘까? XY3꼴이 나왔다. 나라면 BF3를 찍겠습니다. 풍소가 10하고 11인 거, 10.8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XY3? 붕소니? 근데 뭐 Y가 예를 들어서 한 종류밖에 없고 X가 두 종류인데 XY3가 나왔어. BF3니? 넌지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냥 의중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맞다 그러면 30초면 문제가 끝나버릴 테니까 굉장히 편할 거고 만약에 틀렸다 라고 해도 이게 검증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나라면 때려보겠다. 이제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브롬이 잘 나오지? 브롬이 왜 안 나와? 겁나 많이 나오는데 79, 81, 브롬이 80! 그 20번까지 원자번호를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좀 과해. 그건 광기야. 야, 이온화 에너지 숫자까지 다 외우는 애들도 있어. 그 숫자 다 외워가지고 푼 애도 있어. 그건 광기야. 원자 반지름 다 외우고 있는 애도 있어.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 표가 나와 있어. 숫자 보고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도 있어. 생각보다 많아.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화학만. 아니 한 재수, 삼수? 이 정도 되는 친구들? 근데 얘네가 이제 메이저 의대를 노릴 정도의 무조건 만점 찍어야 되는 친구들 이런 애들 외우는 애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잖아. 그럼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숫자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막 2132가 나왔다. 그러면 마그네슘이구나. 그냥 막 이러고 그럼 걔는 그 문제가 10초 컷이 되버리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놓고 뒤에 양적 관계 풀려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광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싸움? 그들의 싸움? 그러니까 무조건 50이 아니면 대학을 못 가는? 그러니까 1등급은 중요하지 않다. 50이 아니면 재수다? 한 번 더 한다? 이런 친구들이 전국에 한 400명 정도가 있단 말이지. 걔네들은 그 싸움을 하고 있죠. 밑에 피트 가면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의학대 전문시험 볼 때 주기율 다 외우고 있었어, 애들. 숫자 다 외우고 있었다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E2에서 E3 넘어갈 때 예외가 있다고?
그거 발견한 애가 그 표를 E7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이 주기를. 숫자를. 그러고 있다가 얘가 딱 문제를 봤는데, 이거 예외인데 문제 오르다. 해올 기회 잡아낸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잡았다니까, 걔가. 문제 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은 친구들의 싸움은 조금 달라. 근데 그게 현역이 할 수 있는 싸움이 그러니까 웬만한 재수생이 하는 싸움이 아니지, 그게. 그, 서울대 의대냐, 연대 의대냐. 연대 의대는 약간 창피해서 못 가겠다. 이런 애들이 하는 싸움인 거죠, 그게.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문제 푸는 게 달라요. 나보다 훨씬 빠르지. 나보다 문제를 훨씬 잘 풀죠. 세 번째 페이지를 끝내고 넘어가는데 보통은 10분 안쪽으로 끝내고 네 번째 페이지를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세 문제가 남았을 때 보통 한 18분, 20분 남는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지. 그냥 그림 자체를 외워버리고 숫자를 외워버려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걸 니네가 하고 있으면 수학은 안 할 거야? 야, 1년 내내 화학만 해도 그러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자 번호하고 막 그거 막 외워가지고 막 16번 하면 3주기 16쪽 원자가 6개 홀 막 2하고 막 피오비타 수 6개 막 피오비타에 들어있는 전자수 막 10개 막 이러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막 이온화 에너지를 E7까지 다 외워라. 그럼 내가 봤을 때 너희 다 태어났을걸? 내가 그거 외우라고 시키는 순간 와, 이 강사는 막 개 쓰레기 같은 강사다. 막 이러면서 막 다 나가지 않겠냐? 왜냐면 나도 못 외우고 있어. 학원가 이제 천문 논다 이제. 그래서 저 강사한테 들으면 인생 조진다. 근데 거기 한 명이 남아있겠지. 서울대 의대 지망생. 얘는 막 정말 좋은 수업이구나 이제 막 이러고 있겠죠. 다른 겁니다. 근데 저는 쓸데없다고 봐요. 평생 쓸 일이 있어요. 없지. 그럼 누가 왜 써 그거를. 자, 18번. 근데 수학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 두 자리, 세 자리 수 곱셈 지금까지 나와있던 기출들 그냥 싹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냥 암산하고 넘어가려고. 그거 외울 시간에 암산하는 그걸 외울 시간에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걔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지.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생각보다. 근데 보통 수학에서 그러고 있는 애들은 수학을 잘 못해요. 수업인데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돼. 왜 안 돼? 오래 걸 뿐이야. 수학이 암기가 왜 안 돼? 수학 암기 과목이 돼. 암기 과목 싹 가능합니다. 다 외워버리면 돼요. 모든 기출을 얘기하면 다 외워버리는 거야. 생각보다 많아, 그런 애들. 그것도 방기인데? 근데 한계가 있지. 암기로 넘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화학은 한계가 없어요. 화학은 할 수 있어. 진짜 어떻게 푼 애들이 있냐면 양적 관계 그거 나올 수 있는 거 그 개수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개수 조합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평가원이 무슨 짓을 했냐면 개수를 4를 주고 7을 주고 8을 준 이유가 그거야. 못 외운 거 내려고. 그거 옛날에는 되게 많이 외웠어. 걔는 어떻게 외워? 2대 1대 3.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자마자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있는데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 그 양적 관계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자, 18번. 난 그렇게 못하겠어. 너희도 못할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는 딱 듣자마자 광기인데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그게 또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막 수능에서 개수를 막 7을 주고 막 했던 그 헛짓거리가 그거예요. 자, 기체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나의 구성 원소수는 7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죠. 그럼 여기 분자량비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한번 가보면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 2n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 n 플러스 3n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38대 35다 이렇게 나왔죠. 혜연아, 너가 아까 이거 정성으로 풀어도 되냐라고 했잖아. 되게 빨라요. 짠. 싹 다 지워지죠. 그럼 2n 플러스 6n이 10n인 거니까 m이 2n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얘가 잠깐만 거꾸로인 것 같은데? 2m이 4n이니까 맞죠? m은 2n이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이면 얘가 2일 거고 얘가 2이면 4일 거고 이렇게 나가는데 봐봐. 얘가 만약에 2라면 얘 혼자 6이 돼버리거든. 그럼 얘가 4가 되면은 이미 7원자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n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m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2, 3이 될 거고 얘가 1, 1이 되겠다. 그냥 이렇게 딱 똑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y가 지금 3마리인데 질량이 12인 거니까 얘는 원자량이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z가 원자량이 2인데 얘가 7인 거니까 2분의 7이 될 건데 그러면 얘가 8대 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원자량을 내가 잡았고요. 그러면 얘가 7짜리가 2개니까 14에다가 8짜리가 3개니까 24. 그럼 얼마냐? 38? 그래서 얘가 38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요거 쓰면은 그대로 2배 올라가네. 그럼 얘가 그대로 2배 올라가면 14가 될 거고 y가 8짜리니까 x가 원자량이 6짜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서 질량비가 3대 4가 되겠다. 이게 정석이죠.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우고 있는 조건들만 잘 조합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때리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억 봅시다. n은 2다 틀렸고요. 원자량비는 6대 7 맞는 말. 기억은 4니까 틀렸다. 정답은 2번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가시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에 양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와 있다는 거 꼭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잡아볼 수 있는 게 자, 기억이 0.2몰 농도라는 거 체크해주고 얘가 0.1몰 농도라는 거 요것도 이제 체크해주시고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은 1가 염기 그리고 2가 염기 중 하나이다라는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분명히 다릅니다. 얘는 몰 농도의 상대값이고요. 그러니까 가짜죠. 근데 얘는 진짜 밀리몰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부피를 곱해서 원상복귀를 한번 시켜보면 얘가 지금 부피가 40이니까 곱하면 30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부피가 50이니까 360 나올 거고 얘는 부피가 60이니까 540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대입을 해서 실제 몇 개 있냐? 4개, 4개, 2개. 얘는 그냥 놔둘게요. 그럼 얘가 1개, 2개, 3개.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염기인 거고 지금 산이 이가가 한 놈이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산, 음, 염, 양이란 말이야. 그럼 가와 나가 둘 다 산일 수 있을까요? 가와 나가 둘 다 산일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 이가 염기가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가 염기가 들어가면 누가 줄어들어? 양이온이 줄어들죠. 음이온은 변화가 없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둘 다 산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얘가 같아야죠. 지금 산의 부피가 같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개수는 같을 거고 염기는 영향을 못 줄 거니까 둘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산성은 아니란 얘기네. 그럼 액성이 바뀌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만약에 얘가 산이라면 얘는 무조건 산일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산인 경우가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산이면 얘가 산인 거니까 얘가 염기란 얘기네. 됐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꺼내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음이온의 양이 나와 다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만약에 얘도 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4,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H2A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근데 염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산은 늘어나죠. 그럼 음이온이 어떻게 돼? 오히려 줄어야겠지. 얘도 염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 자체가 줄 거란 말이야. 물론 얘가 조금 커지고 얘는 조금 줄긴 하니까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얘가 일단 2배가 되는 거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이거 가가 산이잖아요. 그거 아직 모르죠? 몰라요. 아직 모르죠. 중성일 수도 있지. 근데 음이온량 2배 되니까 가에서 다 둘 다 산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음이온량이 가에서 다로 갈 때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H2A가 2배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 똑똑하다. 그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넘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2배가 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음이온이 정확히 2배가 됐거든? 그럼 만약에 둘 다 액성이 산성이라면 산의 음이온이 2배가 되는데 염기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요인이 될 테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도 2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산을 잡았다는 얘기잖아. 아직 몰라요. 얘 액성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산일 수 있겠다. 이 생각까지는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이온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1가랑 2가가 있는데 2가는 음이온이 2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조합을 해서 얘를 꺼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꺼내는 데는 지장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1가든 2가든 상관없이 음이온은 한 개씩, 양이온은 한 개씩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2가산은 양이온의 영향을 또 안 주죠. 그러면 얘가 실제 값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따라왔니? 요거 이해됐어요? 서진 선생님? 유형 됐어? 자, 그러면 얘가 6이면 얘는 5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뭐다? 양이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친구가 양이온 수인 건데 산음염양이니까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5개가 나왔는데 양이온이 지금 5개가 있고 얘가 5인 거니까 아, 얘도 염기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염기가 돼버리면은 음이온의 양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봐봐. 얘가 만약에 염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음이온의 양이 몇 개냐를 봤을 때 얘가 3이고 얘가 5란 말이야. 그런데 감소하는 음이온의 개수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줄었을 때 얘가 음이온이 이놈이 2개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친구가 1이 됐을 때 얘가 이제 이과가 되면 되네? 되는구나. 잠깐만.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을까? 가에서 음이온량 이용해서 H2A를 먼저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나 그걸 왜 안 잡지? 봐봐. 얘가 6이잖아? 얘가 6이죠? 이거 그냥 바로 잡는 거지. 왜냐면 산음염양이니까 염기가 들어왔을 땐 양이온이 준단 말이야. 그럼 음이온의 변화가 없겠죠. 그럼 내가 얘를 액성을 산성으로 이제 잡았으니까 그럼 산성일 때는 산의 음이온의 수가 그냥 음이온의 수가 되겠네. 요거 이제 꺼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3이 될 거고 얘도 3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와보면 음이온을 내가 쓸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에서 3을 뺀 게 5란 얘기거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총합이 몇 개란 얘기야? 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얘가 이과다. 이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네. 아, 그래서 얘가 COH2라는 거고 얘가 BOH구나. 요거를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액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OH가 4고요. 얘가 이제 2가 있겠지. 그럼 산이 6개가 있는 거니까 얘 중성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쭈루룩 꺼낼 수가 있겠네. 그럼 농도도 지금 구했죠. 10ml에 3이니까 0.3몰 농도. 자, 요렇게 꺼내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로 와보면 얘가 0.3V, 이 친구가 0.6V, 그 다음에 얘가 0.2V.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액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그러면 당연히 염기가 나오겠네 라는 거 일단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음이온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얘가 7개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들어있는 음이온이 1가짜리니까 0.6V, 그 다음에 얘가 2가짜리니까 0.4V, 그리고 2가산 개수만큼 빼면 되니까 0.3V를 빼주면 이게 7이더라. 그럼 0.7V가 7인 거니까 V가 10이라는 거 일단 여기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왔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실제로는 3, 6, 2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럼 양이온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염기니까 요 개수가 그냥 양이온이 되겠죠. 8이 될 거고요. 그럼 부피가 얼마죠? 얘가 60입니다. 그러면 얘가 60일 때 지금 요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여기 60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다시 60배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냥 8이구나 라는 거 잡아주시면 문제가 끝난 거죠. 결국에 상대값 비교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꺼낼 수 있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액성을 가정을 한 다음에 조합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산음염량을 좀 잘 써야 돼요. 양이온 관점에서는 누가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음이온 관점에서는 누가 줄고 누가 안 주는 것인지,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잘 하면은 쓱쓱쓱쓱 넘어가는데,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되겠죠? 자, 그럼 20번 가보죠. 자, 20번 문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일정량에다가 내가 B를 첨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 유형이 될 건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내가 요렇게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지. 그럼 내가 이만큼을 넣었을 때 부피가 9에서 11로 지금 3만큼이 증가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요렇게 넣었을 때 얘가 2가 된다라는 거 확인, 그 기울기가 1이 나오고 얘는 기울기가 2가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전결점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좌표가 3개가 나와줘야, 기울기가 3개가 나오면 중간에 있는 게 가짜인 거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맞는 거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좌표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종결점이 어디 있는지를 잡기가 너무나 불편해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겠다. 일단 이렇게 놓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봐봐. 셋 다 기체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문제에서 기체에 밀도가 나와 있고 부피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이게 35대 33이라고. 자, 그런데 부피가 12대 14니까 6대 7인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질량은 35 곱하기 6대 얼마야? 33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5일 거고 10대 11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꺼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런데 질량비가 10대 11인데 내가 넣어준 게 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실제 질량은 20대 22였다라는 걸 제일 먼저 꺼내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원래 있던 질량 W에다가 11을 넣은 질량이 20이 되는 거니까 W가 8이라는 걸 잡아줄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얘네 둘을 한번 써볼까요? 이제 X를 한번 꺼내보자. 자, 질량이 얼마냐면 원래 8에다가 내가 Xg을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이때 부피가 10.5야. 그럼 요거 돼. 얘도 이렇게 정리할 거야. 이게 좀 더 예쁘긴 하다. 얘가 부피가 12가 될 거고요. 그럼 질량이 20이 될 건데 이게 얼마다? 34대 3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 10이 될 거고 얘가 6이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3.5가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5가 될 거고 그러면 요게 10이니까 80 플러스 10x가 얼마죠? 170 이렇게 나올 거니까 x가 9다 라는 거를 또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9라는 걸 잡았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좀 더 자료가 많아졌지. 3을 올렸을 때 1.5가 커지고요. 3을 올리니까 또 1.5가 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가 바뀌는 거니까 종결점이 여기나 여기 사이 어디선가 혹은 여기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0일 때도 할 수 있겠네. 그럼 3 증가시킬 때 1.5가 커지는 거니까 6 증가시키면 3이 커졌을 거고 초기는 6이었겠구나 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종결점을 먼저 잡아야 돼. 아직은 종결점을 모르는 거야. 여기일 수도 있고 요 다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계수가 있어요. A를 1반응시키면 C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럼 종결점에 남아있는 전체 기체는 C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A 6을 반응시키면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돼. 아, 여기가 종결이 맞았구나. 이거를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내가 B를 이만큼 넣을 때 전체 몰수가 2가 증가한다라는 건 B 1g이 1리터다 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 여기가 종결점이면 이 친구가 12가 되겠다. 그럼 6대 12 대 12 반응이니까 B가 2였구나 라는 걸 꺼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꺼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잡았는데 자, W분의 X 곱하기 Y를 꺼내라고 했는데 지금 W랑 X는 꺼내놨고 이제 Y만 꺼내주면 되는 건데 자, 전체 기체의 밀도인데 지금 내가 질량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질량은 8에다가 6이니까 14에다가 부피가 9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10.5가 좀 귀찮아 보이니까 요걸로 갑시다. 부피가 12에다가 질량이 20, 요게 Y 대 35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Y가 3분의 98 이렇게 나와서 니은이 4 곱하기 3 곱하기 49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분자량비가 A와 C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질량비를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질량비를 한번 보면요. 내가 A를 8g을 반응을 시킨 거지. 이때 내가 B를 12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비가 8대 12대 20이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몰수비가 1대 2대 2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은 8대 6대 1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A 대 C는 4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을까?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깠고요. 그리고 여기도 깠고 해서 이제 그래프가 또 언제 나올지 그리고 뭐 이런 일정량에다가 첨가하는 유형 요게 이제 가장 노멀한 유형이긴 한데 한 2년 정도는 조금 안 보였거든? 근데 또 그 전까지는 또 줄줄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지금 계정화학 초창기에는 얘만 나오다가 갑자기 또 한번 틀어서 요즘에는 세트법하고 한계 반응물로 가는데 오히려 조금 불안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수능에서 건드리면 좀 당황할 수 있다. 근데 풀이 방식이 조금 정해져 있는 유형이니까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시고 문제 나오면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 내가 아까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헛소리는 아니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덥다. 그래서 바로 풀죠. 바로 풀자고. 왜 싫어? 이번엔 시계 줄게. 그럼 될까?
유부초밥.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 김밥. 명동김밥. 저 저기 저 학원에 주유소 앞에 있어요. 순세랑. 틈새라면 30분급 불가능. 매워서 하다 보면 시간 감. 약하게 먹으면 되잖아. 그럼 맛이 없음. 저 맵찔이라서. 야, 여기 꽈배기 맛있던데? 꽈배기요? 응. 어디요? 아마스빈 옆에 꽈배기집 생겼어. 꽈다당. 근데 거기에, 몰랐어요? 몰랐죠. 거기 꽈다당 생겼는데, 거기 꽈배기랑 뭐 도너츠랑 이렇게 막 있는데, 다 나쁘지 않은데, 거기 감자 고로케 맛있어. 그 감자 고로케가, 옛날 고로케 아세요? 아. 근데 요즘에는 그 감자랑 이렇게 감자 샐러드 들어가 있는 그 맛있는 고로케 집이 별로 없거든? 근데 거기 고로케가 맛있어. 그래서 감자 고로케에다가 꽈배기 3개, 커피 한 잔. 끝. 괜찮죠? 근데 거기 핫도그도 많이 먹던데, 애들은?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치즈 핫도그 뭐 이런 거 같이 팔거든요? 타코야키 먹으려고 했다가 타코야키 안 먹었어요. 타코야키는 배가 안 차지 않아? 여덟 알 먹고 사잖아요. 16알 먹어야 두배 올려야 되나? 160알 아닐까? 약간 그런 첫 번째 있어요. 타코야끼는 밥이다 간식이다. 그게 논쟁이 있다고? 타코야키가 어떻게 밥이 돼? 그래요? 간식 야, 타코야키는 밥이 될 수 없지. 생각보다 되게 배불러요. 많이 먹는. 타코야키는 간식이지. 그럼 저녁으로 사 먹는 아버지 측이라. 그게 하나로 그게 밥이 돼? 여덟 8알로 밥이 된다고? 그 타코야키 8알이 피자 한 조각이 안 될 것 같은데? 햄버거 3분의 1쪽 아니에요, 그게? 따지고 보면? 용량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8알 이렇게 뭉쳐놓으면 햄버거 3분의 1쪽 아닐까? 그 말은 내가 저는 햄버거를 평소에 저녁을 먹을 때 3분의 1만 먹어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 아니면 저는 피자를 먹을 때 보통 제 한 개는 한 조각입니다. 타코야키가 밀가루로만 돼 있어서 칼로리 음. 8알 하면 햄버거 하나 나올 거예요. 비슷하다고. 햄버거도 밀가루인데? 그빵 위에 두 쪽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칼로리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꽈배기나 먹어. 그 꽈배기 칼로리 어마어마할 거야. 설탕 잔뜩 묻혀줘. 아베기는 간식. 혈당이 팍 올라간다고 그냥. 아베기는 간식이죠. 야, 꽈배기 하나가 한 타코야키 한 3알은, 4알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그 밀가루 양이? 아닌가? 기름 먹어서 또 다른가? 그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막 세계 트립 푸드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타코야키 장인들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그 되게 장인이니까 멋있어야 되잖아. 약간 잘 모르겠어. 그런 생각 들어. 저걸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 그러니까 몇몇 음식이 있는데 왜 피자 장인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파스타도 막 중국 면도 막 뭔가 장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그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타코야키 장인 있죠. 저걸 저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 그리고 그 뭐였더라? 붕어빵 장인. 대형 붕어빵 장인이라고 해서 막 나왔는데 우리나라인데 막 옆에 나오는 그 밀가루 반죽들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걸 막 칼로 막 쫙 이렇게 하면서 막 긁어내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속도는 비슷하게 잘 긁힐 것 같거든? 근데 막 이거를 막 현란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현란하게 했을 때 멋있는 거는 철판 요리. 장인은 진짜 멋있긴 하더라. 근데 거기는 막 철판 위에서 막 썰고 막 이렇게 막 볶고 막 하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붕어빵과 타코야키를 꼭 굳이? 그래서 물론 장인 현란하긴 한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그 도구가 너무 젓가락 2개를 들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본 가서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일본 오사카에 맛있는 그 오키나와에 타코야키가 많이 있나? 문어가 있겠지? 오사카에 문어는 우리 친구인데. 진짜 너희 그거 봤어? 내가 2학년 때부터 얘기했잖아. 나의 문어 선생님? 넷플릭스? 나의 문어 선생님? 보면 혼나요. 2학년 때 내가 봐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현수 얘기를 안 하는
내가 확실히 점점 관대해지긴 하나 봐. 아니 저번에 그 우리 데스크 선생님들이 나한테 올해 왜 이렇게 관대하냐고 그러더라고. 작년에는 막 2학년 애들한테 막 화내고 막 요거만 하면 막 이랬는데 막 올해는 막 쉴 수 있지.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재시험 그것도 막 너희는 막 2개 막 했는데 막 요즘에 막 5개. 왜 이렇게 많아요? 애들이 막 이거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막 그래서 좀 관대한 것 같다. 나의 문어 선생님. 진짜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문명이 My Octopus Teacher. 진짜 제목이 그거거든요. 세계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넷플릭스 2020년 올해의 명작?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 진짜 재밌어요. My Octopus Teacher. 후기에 이제 문어 못 먹겠다는 얘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막 평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 별점이. 문어와 교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실제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바다에 들어가서 문어와의 그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처음에는 그냥 바닷속을 촬영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문어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문어와 진짜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데 문어가 처음엔 도망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얘가 오면 안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도망가고 얘가 오면은 진짜 막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촉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녕 막 이렇게 해. 그리고 둘이 막 놀러 다녀. 그래서 막 물고기 떼들이 막 오면은 문어가 막 자기가 노는 거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보여주고 그래서 그 문어와 인간의 그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진짜 멋있는 다큐멘터리.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진짜 개띵작. 마무리까지 너무 좋은 명작.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은 아 문어가 진짜 똑똑하구나. 문어가 개보다 똑똑하거든요. 모르셨어요? 문어가 개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개랑 친구가 되잖아. 문어랑 싹 가능합니다. 그 문어와의 그 인간의 교감은 진짜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왜 교감이 있는 문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막 문어 키우잖아. 그 옛날에 월드컵 때 막 예언 문어 못 봤어요? 막 공으로 막 이렇게 하고 문어 개인기 시키면 개인기도 해요. 교육 가능한 동물입니다. 진짜 개똑똑해. 쌤이 아까 교감했던 얘기를 근데 그래 내가 코엑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문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지. 난 문어를 원래 좋아하니까 딱 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얘가 이만한 문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걔네들 보호색도 기가 막히단 말이야.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 앞으로 오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니까 걔가 이제 여기다가 빨판을 탁 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게 교감인가?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문어가 나 따라오고 막.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보러 오니까 도망가서 벽에 붙고. 그 사람 가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하면 내가 그 앞에서 30분 동안 막 하니까 내 와이프가 빨리 가자. 잠깐만. 이러고. 그래서 내 와이프도 한 바퀴 다 돌고 왔고 나는 문어만 계속 보고 있고. 교감하고. 아까를 괜히 한 것 같아. 나중에 진짜 그 너희 수능 끝나고 봐. 수능 끝나고. 자 그거 보고 나면은 타코야키 뭐 먹을걸? 쌤 어떠세요? 많이 먹죠. 그거랑 그건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시작합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나는 조교가 하고 싶다. 저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 4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번 말고 나머지는 괜찮니? 네. 한번 4번 보면요. 자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부피가 주어져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의 질량이거든? 그러면 일단 주어져 있는 자료를 뭘로 바꾸는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밀도를 곱해서 질량으로 바꿉니다. 그럼 질량에다가 원자량을 나눠서 이제 몰수를 꺼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몰수를 꺼냈으면 개수가 2대 3인 거니까 얘도 몰수비가 2대 3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을 꺼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자료가 기억, 니은 두 가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질문만 받을까요? 두 번째 페이지 질문이요. 10번 그리고
나머진 괜찮아요? 오케이. 자, 10번 봅시다. 자, p 오비탈 수분의 홀 전자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홀은 어쨌든 간에 0에서 3 사이에 있을 건데 뭐 0에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또 1에서 6 사이에 이제 걸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정리하는 건 다 할 수 있겠지. 10, 1, 2, 3, 2, 10 이렇게 쭉 꺼내준 다음에 0, 0, 1, 2, 3, 3, 3, 3, 3, 3, 4, 5, 6, 6, 6, 6 이렇게 해가지고 껴맞추는 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게 분모는 1에서 6 사이, 분자는 1에서 3 사이니까 조금 한정돼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한번 때려보겠다. 그냥 전개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때려보겠다라고 했을 때 2, 4, 6에서 얘가 조금 눈에 좀 띄거든요. 6. 그래서 그냥 6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1, 3분의 2, 6분의 1, 1 이렇게 나오는 게 생겨요. 그럼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건데, 자 일단 W라고 하는 거는 p 오비탈이 3개일 때 홀이 1개인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얘가 플루오린, 나트륨이 있고요. 6, 2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p 오비탈이 6개, 홀이 2인 거, 황. 요 정도의 이제 후보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겠죠. 6분의 4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거니까 그냥 산소로 확정이고요. 자 얘는 6개일 때 1이 있는 거니까 얘가 염소 그냥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붕소입니다. 그리고 탄소, 질소 여기까지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제1 이온화가 Z가 X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 중에서 산소보다 이온화가 클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질소로 확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툴을 보면은 W가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얘하고 얘는 산소보다 작을 거니까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냥 바로 나트륨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죠. 나트륨 제2연화가 4좀 더 크죠. 점프하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크죠. E2가 나트륨보다 큰 애는 헬륨밖에 없죠. 그 리튬밖에 없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정리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세 번째 페이지도 좀 질문만 받을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만 받읍시다. 14, 15 그리고요. 16, 12, 11, 13은 괜찮아요? 11은 그냥 조금 말만 좀 해보면은 얘도 범위 잡아서 풀었니? 전개했니? 범위 잡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해석을 못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자, 얘가 결국에는 1, 2, 3, 4, 5, 6, 7, 8이잖아. 그러면 얘가 1, 2, 3 요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 숫자가 1, 2, 3이 있고요. 2, 4,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 2를 때리면 얘가 2, 1이라서 그냥 바로 모습 떨어지거든? 그럼 그냥 바로 n이 2라는 거 꺼내주면 답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보시죠. 자, H2 2몰 농도의 A 수용액, 5몰 농도의 A 수용액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내가 A몰 농도에 100ml를 넣었으니까 얘가 100A가 들어갈 거고, 그냥 쭉 정리해주면 얘가 400B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400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00B가 되겠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니은을 넣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안 바뀐다라는 건, 하는 건 니은이 물이다라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X의 질량비라고 했는데 결국에 X가 용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비율이 결국엔 3대 1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150B라는 걸 꺼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증가한 게 250B고요. 여기서 증가한 게 100B가 될 건데 내가 넣어준 게 둘 다 100ml씩을 넣은 거거든? 그러면 들어있는 용질의 비가 5대 2가 될 거니까 농도비가 그냥 5대 2가 떨어져서 기억이 5몰 농도, 디귿이 2몰 농도다 라는 걸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표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14번도 풀이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는 산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자리가 있고 18자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일단 얘네들의 존재비를 잡는 거는 사실상은 무가치합니다. 왜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린더마다 내가 다른 양을 그냥 일부러 세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존재비를 잡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양과 뭐 밀도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조합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원자량은 질량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체의 양을 한번 보면요. 일단 분자량을 잡아보면 32, 얘가 32, 얘가 34, 얘가 32, 얘가 3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X몰, YZ몰, ZZ몰이니까 얘는 얘 혼자 X몰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둘이 섞여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냥 제일 편해 보이는 거 어차피 상대값을 내 맘대로 잡은다라고 했을 때 1, 2를 줍시다 그냥. 이렇게요. 그냥 1, 1 주면요. 질량이 지금 전부 다 똑같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몇 그램 나오는 거야? 68g. 68g.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질량이 그렇죠. 68g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몰수가 얘가 32분의 68이다. 그냥 이렇게 똑 떨어질 거고요. 그럼 내가 Z를 1이라고 잡았으니까 얘가 1일 거거든. 그러면 요 질량이 34니까 얘가 34를 가져가려면 얘가 32분의 34몰이다.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 보면 X 대 Y 그냥 답 나왔고요. 그 다음 니은 보면 D2 대 D3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밀도를 잡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평균 분자량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떼분 쳐서. 잠깐만, 목이 메냐? 자, 그래서 평균 분자량을 잡아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질량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몰수의 합의 역수비다를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질량이 같으니까 굳이 평균 분자량을 잡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몰의 역수비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기왕에 뭐를 잡을 거면은 얘를 1로 잡았으면 조금 손해를 좀 많이 봤어. 얘를 1로 잡았으면은 얘네들의 숫자가 되게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Z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가짜값을 때릴 거라고 하면 Z를 잡는 게 좀 더 편했다. 아니면 내가 자연수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이 정도는 있는데 어차피 질량은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의 평균 분자량이 34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를 34몰, 얘네들의 합을 32몰로 잡아서 Z를 16, 16으로 끌고 갔으면 자연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만큼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딱히 막 더 유리하진 않습니다. 되겠죠? 기억에 네. 몇분 안 하는 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 이것 때문에 틀렸는데 1번은 아직 안 하셨던 거예요? 2대1이라고 잡아서 틀렸다고? 네. 아, 그러니까 넌 하나 더 맞는 거야. 그래,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 난 이게 왜 2대1인 줄 몰랐을까? 저는 오타가 되게 많은 강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탈자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은서가 굉장히 잘 잡는단 말이야. 너 혹시 근데 1등급이 안 나요. 자, 15번.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자, 원자 A에서 C에 홀전자의 합이 4이다. 일단 요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자, 먼저 n-l이 1인 거는 1s하고 2p가 있을 거고요. n-l이 2인 거 2s하고 3p가 있을 거고. 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가 1s를 채우고 2s를 채우고 2p를 채우고 3p를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넘어가면 여기에는 무조건 8이 있어야 되는 거죠. 2p를 다 채워야 3p로 갈 거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얘가 5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1s에 2개, 2p에 3개라는 거니까 이 친구가 질소. 그래서 A가 2다. 요거는 일단 바로 꺼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얘가 2니까 2s에 채우고 이제 2p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3s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면요. 얘가 일단 4라는 곳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B로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봐봐. 얘가 여기에 한 개라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은 다 차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둘 다 8이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같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2p를 다 채워야 3p로 넘어가는데 그럼 3p에 하나라도 들어가려면 n-l이 1인 거에 8개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을 수 있는 건 8인 조합밖에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아르곤이라는 걸 꺼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8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럼 문제에서 홀연자수의 합이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과 0이죠. 그럼 얘가 홀이 1이라는 소리야. 그럼 8개에다가 ES에 2개 그리고 EP에 6개가 다 찬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후보가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까지죠. 알루미늄부터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3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홀이 1인 거 나트륨밖에 없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문제가 끝난 거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L 플러스 ML이 1이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S는 안 될 거고, 그럼 p 오비탈일 때 ML이 0인 친구, 이런 애를 물어보는 건데, 나트륨은 일단 p 오비탈이 3칸이 다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2개가 들어가 있겠지. 요거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기억 보면 B가 8이고 A가 2니까 4A 맞는 말. 자, 니은 보면 B에 S전자분의 P전자가 1이다 틀렸고요. 자, D급 보면 C에서 L-ML이 2인 오비탈이라고 돼 있어. 사실은 이거랑 그거는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L-ML이 2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S랑 P밖에 없을 테니까 S는 00일 거고 그럼 P면은 얘가 1일 건데 ML이 마이너스 1인 친구 요거를 뭐라고 볼 거고요. 그럼 아르곤은 2P의 전자가 2P가 3칸 다 차 있고 3P도 다 차 있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 2개 있겠네. 그래서 전자가 총 4개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차값을 이용하는 양자수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보통은 합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통 나왔었죠. 그래서 차도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16번 봅시다. 내가 오늘 딴 소리를 많이 했나 봐. 자, 가보죠. 자, OH의 농도가 있고요. 자, 부피가 있고 OH의 농도분의 Cl-의 농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꼬여져 있기는 해서 그냥 제일 무난한 방식은 뭐냐면 그냥 정석대로 가는 게 편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죠. 자, 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둘 다 HCl이거든? 자, 둘 다 HCl이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럼 OH 농도가 X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와 나를 모두 혼합을 해서 물을 넣어 만든 HCl 10V의 pH가 4란 얘기는 MV는 몰인 거잖아. 얘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4라는 소리고 그리고 부피가 10V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V를 그냥 무시합시다. 얘도 그냥 다 V꼴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오면 된다는 소리야. H 플러스의 몰수가. 그러면 여기서는 가는 OH가 X니까 이게 H3O 플러스의 농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V를 곱한 거 하고요. 2x분의 10의 마이너스 14를 해준 거 여기다가 2v를 곱한 거 얘네 둘의 합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이걸 이제 꺼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제 지워질 거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사실은 v가 남아있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다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야? x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걸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 하나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기억 보면 틀렸고요. 자 니은 보면 z분의 y를 꺼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한번 이제 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고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지금 둘 다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H의 Cl 마이너스의 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농도랑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4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그 값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무시를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건 얘네들의 비율이니까 비율만 꺼내자. 그럼 얘가 지금 몇 대 몇이 나와? 1대 2가 나오겠죠. 아 2대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1대 2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4대 1이다. 그냥 이렇게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분의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분의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도 나오기는 하는데 길어요. 그래서 그냥 비율만 물어보는 거니까 아 그냥 요거하고 역수비가 되겠네. 그냥 요 정도만 잡고 넘어가는 게 문제를 좀 간결하게 풀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면 나에서 HA 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똑같거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나와 가에서 H3O 플러스의 양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MV는 몰인 건데 얘가 지금 1대 2인 거니까 H3O 플러스는 2대 1이겠죠. 그리고 부피가 지금 1대 2가 나오는 거니까 1대 1이겠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율을 쓰면 문제가 니은 디귿이 좀 빨리 끝나고요. 저 숫자를 다 들고 다니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좀 많이 버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7번 가시죠. 자 얘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할만한 문제인데 자 시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xg이니까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100x 곱하기 밀도, 이게 몰농도. 자, 그리고 A밀리에다가 100을 넣었으니까 부피가 A분의 100배, 농도는 100분의 A배. 여기다가 20 곱해주고, 그럼 얘가 0.3 곱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정리하면 3번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죠. 18번 문제. 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자, 요거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나왔던 그 패턴인데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건 단위 부피가 어쨌든 같은 부피잖아. 그럼 부피가 같다라고 하는 건 몰수가 같다라는 소리거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1몰당 구성 원자수가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구성 원자수 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XY가 딱 2원자 분자잖아. 그럼 2원자 분자가 혼자 들어있으면 당연히 원자수는 2가 나오겠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럼 2원자랑 3원자가 섞여 있는데 2.8이 나온다는 얘기는 4분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남산합시다. 2원자, 3원자의 2.8이니까 4대 1, 그러면 존재비는 1대 4. 이렇게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몰이라고 놓고요. 그러면 3.5W를 1몰로 잡으면 14W면 이거 4몰 낼 수 있겠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일단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주어 있는 게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 곱하기 X를 꺼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자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3.5W가 1몰일 때 얘가 5.5W가 될 거니까 Y가 이제 2가 될 때 X가 1.5가 된다라는 것 이제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도 한번 꺼내보면, 자, 얘 혼자 있어. 그럼 분자량이 지금 35D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 친구의 분자량을 내가 3.5W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서는 얘네 둘이 지금 존재비가 1대 4로 있는 거니까, 그럼 평균 분자량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3.5하고 35로 놓읍시다. 그냥 35하고 55. 얘네들의 평균 분자량인데 존재비가 1대 4니까 마찬가지로 4대 1로 가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51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51이다 라는 거 꺼내주시면 정답 5번이죠. 됐을까요? 그래서 구성 원자수를 이용을 해서 존재비 꺼내고 내분 쳐가지고, 내분 2번 쓰는 그냥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평균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이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 답은 나와요. 자, 다음 19번 문제 보시죠. 망했네. 1시가 넘어서 끝나겠네요. 여러분은 늦고 우리 애들은 2학년 친구들은 기다리고. 어쩔 수 없지. 2학년이 중요해? 3학년이 중요하지? 2주 뒤면은 너희가 중요해? 쟤네가 중요하지? 아직까지는 너희가. 너희 이제 갔잖아. 대학 가야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이제 3학년이 이제, 쟤네가 이제 3학년이야. 아, 근데 진짜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응? 11일 남은 이런 날이요. 됐을까? 자, 19번 문제. 자, A몰 농도의 HA, B몰 농도의 BOH, C몰 농도의 COH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온화 된다라는 거 말고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방정식을 다 쓸 수도 있어요. 물질은 나와 있는데 농도를 하나도 모르잖아. 그럼 얘를 X몰 농도, Y몰 농도, Z몰 농도로 한 다음에 쭉 나열해서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건데, 얘가 일단 중성이라는 건 알 수 있거든? 그러면 한번 보자. 얘를 넘겨줄 거야. 왜냐면 얘랑 얘를 한번 봐봐. 35죠. 얘는 60, 10이지. 어때요? 2배죠. 그러면 그대로 넘겨주면 60, 80, 10. 그러면 얘도 2배로 넘겨주면 6.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의 차이가 뭐야? 염기가 70만큼 증가했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액성이 산성이면 무슨 일이 생겨? 얘가 액성이 만약에 염기성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염기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모순이네? 그럼 너는 산성이다. 그럼 염기를 늘렸는데 70ml를 넣을 때 2밖에 안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하잖아.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야. 얘가 염기성이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확정은 아닙니다. 진짜로 BOH가 70ml에 2개일 수도 있지. 그럼 모순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얘를 염기라고 잡았으면 이 친구도 같이 염기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넣어준 게 BOH가 70ml가 지금 추가됐는데 H 플러스 8개를 잡아먹고 그리고 OH가 6개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안에 14개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친구는 10ml당 2개가 되는 거니까 얘가 2, 4, 8이다. 이걸 일단 꺼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는 잡아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는 더 잡아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얘를 3x, 4x, y,
2y라고 잡아줍시다. 자, 그러면 염기성이니까 8개 플러스 2y OH 개수에서 3x를 빼주면 얘가 3이다라는 거 하나씩 꺼내주시고요. 자, 이거 중성이니까 4x에서 4 빼주고 4y를 빼주면 이게 0이다 라는 거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x, y를 조합을 하시면 x가 3이 나오고 뭐야? y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풀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넣어만 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a분의 c는 3분의 4다 라는 거 꺼낼 수 있어요. 몰롱도가 전부 다 3대 2대 4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시죠. 자, 20번 풀었니? 20번? 20번 푼 사람? 자, 이 문제는 너희가 양적 관계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못 푸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조합으로 했을 때 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넘어가면서 요령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 줄 풀이입니다. 오랜만이죠? 그래서 얘는 세 줄 풀이를 했을 때 뭐가 보이고요. 그리고 미지수도 그냥 쓰는 게 나와요. 봐봐,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T1에서 남아있는 질량비라는 게 나와있고 분자량비도 뭐 나와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정결인 거거든. 그런데 얘가 지금 0으로 간다라는 건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걸 일단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0.5고 얘가 마이너스 0.5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2대 1대 1의 비율로 세트수가 반응을 했다 라는 걸 꺼낼 수가 있는데 한번 적어보죠. 자, A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는데 처음에는 얘가 없었어. 그러면 지금 2세트, 1세트, 1세트 하니까 A가 사라진 거니까 한번 적어보지 뭐. 2세트, 1세트, 1세트, A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감소량과 이 감소량과 이 감소량이 2대 1대 1일 거니까 전체를 4라고 잡으면 그냥 미지수 4x몰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2x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x가 남을 거고 얘는 0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건 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0일 때 B의 질량분의 A의 양이 4라고 나와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xg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건 질량이고요. 이건 몰이고 얘는 질량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게 질량과 몰의 비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질량으로 한번 꺼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고 나와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3분의 2xg이 되면 되겠죠. 그럼 3이 떨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xg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근데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랑 여기에서 세트수가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6분의 4에서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면 얘도 마이너스 6분의 1x겠네? 그러면 여기에는 6분의 2니까 3분의 1xg이 남아있겠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 번에 쭈루룩 확인할 수 있고 얘는 그냥 3분의 1x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T1에서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비가 A 대 B가 3대 8이래. 그러니까 요 질량과 요 질량이 3대 8이라는 거니까 8분의 3을 곱하면 아, 얘가 4분의 1xg이구나 라는 걸 또 꺼내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잘 봐봐. 얘는 얼마야? 몰수가 2배면 질량도 2배겠죠. 아, 네가 2분의 1xg이었겠구나. 요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주는 거예요? 4분의 1xg이 줄어들었겠네. 이게 뭐다? 질량비다. 됐니? 자, 그래서 질량비가 3대 4대 질량 보존에 의해서 7이 되겠네. 라는 거 꺼내줄 수 있고 A 대 1대 2의 몰수 B니까 분자량은 A분의 3대 4대 2분의 7이다. 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또 써있냐면 분자량이 A와 C가 3대 7입니다. 얘랑 얘가 3대 7이래. A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은 4분의 2분의 3이니까 8분의 3. 여기다가 A를 곱해라, 2를 곱해라. 그러면 4분의 3.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되게 별거 아닌 문제거든. 그냥 기본적인 세 줄풀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스킬적으로 뭔가 세트법 그리고 이런 걸 넘어가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푸는 문제들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한번 봐둬라.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 뭔가를 끝내려고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래서 세 줄풀이가 꼭 나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종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까지 그냥 할 만큼 다 해봐. 할 만큼 다 해봐 했는데 막
5시간. 6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주에는 진짜 전범, 모든 과목들 모의고사 좀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국어도 돌려보고, 수학도 돌려보고, 영어도 돌리고, 과탐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 돌려가지고, 최대한 감각 좀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말쯤부터 해가지고 슬슬 이제 수능 패턴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웬만하면 이제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죠. 뭐 국어 다음에 수학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면서 좀 최대한 익숙해질 수 있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